맞벌이하는 딸 부부가 아이를 낳고 육아 문제로 고민하자 손자를 맡아서 키우기로 한 50대 부부. 처음엔 아이를 키우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귀여운 손자의 재롱을 보면서 삶의 재미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과 사위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손자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한 사위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고 손자도 함께 살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한 건데요. 결국 부부가 다시 손자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예나 지금이나 손자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딸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에 부친다는 부부. 손자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는 이혼한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맞벌이하는 딸 부부 대신에 어린 손자를 키워온 50대 부부의 얘기인데요. 부부는 이제 손자가 100일가량 됐을 때부터 손자를 집에 데려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죠. 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니까 딸의 아들인 건데요. 그렇죠. 지금 이 딸이 좀 급박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 예정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대학을 막 졸업한 무렵에 혼전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제 또래예요. 50대 중반 정도에 좀 급하게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이를 출산했고 결혼을 급하게 했는데 그런데 20대 초중반의 딸과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얼마나 초급 인력이에요. 아직 직장에서 자리 잡느라고 고생 하는데 사위는 심지어 주중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했어요. 주말 부부. 그리고 또 딸도 직장이 있었는데 야근이 매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출산 휴가 3개월이 끝나자 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딸이 직장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맞벌이를 포기하기에는 두 부부의 수입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0일 무렵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키워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적응도 잘 안 되죠. 힘들었죠. 그랬는데 점점 이 자라나는 손주를 보면서 그 재롱에 시름을 잊고 이제 아이를 사랑하면서 육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딸 부부가 키운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그러니까 외조모가 다 그렇죠. 키운 거예요. 부모가.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이혼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뭐 손주 재롱 보는 재미에 사실은 자신의 딸과 사위가 그냥 잘 사는 줄만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둘은 결혼 초부터 좀 다툼이 많았고 결국은 함께 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하에 딸과 사위가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 양육권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아이의 양육권을 아빠가 남편이니까 이분들에게 사위가 다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딸은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권, 친권을 전부 다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5살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까 회사 기숙사 생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회사 기숙사에서 이 5살짜리 아들 키우는 게 쉽지가 않죠. 아빠는 또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이 아들의 친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여러 가지 보살을 못 받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오래 자랐기 때문에 밤마다 우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아이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는 부모대로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제 5살 된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 또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갔지만 적응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손자를 이제 키우게 된 거죠. 예, 이게 손자가 아픈 일이 있었나 봐요. 예. 아프다고 하니까 아프면서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찾는다는 연락을 사위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저 두 분은 사위한테 달려갑니다. 예, 사실은 손주 그동안 키워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겸사해서 아마 달려갔겠죠. 갔는데 보니까 이 사위가 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데려다 키우고 아이는 좀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위가 처음에는
고맙다.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그래 놓고는 1년이 다 돼 가는데 처음 2달만 양육비를 준 사위는 그 이후로는 약속한 양육비를 전혀 보내고 있지 않다는 예. 겁니다. 예. 근데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렇게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웠는데 사위가 양육비를 안 주다 보니까 사위에 대한 어떤 불만도 더욱 더 쌓여갔겠죠. 너무 당연하죠. 지금 이 50대 후반이 된 외할아버지는 이제 직장이 있었지만 그 퇴직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입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럼 이제 일정 기간 계속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식비, 의류비, 옷도 이제 금방 성장하니까 계속 입힐 수도 없고, 그리고 장난감, 여기다가 놀이방은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까지 이제 계속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도 줄어들고 사위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딸을 통해서 이 양육비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사위가 매몰차입니다. 첫째, 이혼할 때 뭐 양육비 이런 거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아이에게 돈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느낌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이 외조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작정을 한 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입장에서 사위가 괘씸한 거죠. 아이는 맡겨놓고 내 몰라라 한다고 하면, 나 몰라라 한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50대 부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사위에게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앞으로도 양육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다. 양육비를 사위에게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을 보도한 그 언론 보도들을 보면 양육비를 받아냈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선 첫 번째 양육비와 양육에 쓴 돈을 받는 거는 달라요. 예, 왜냐하면 양육비라고 하는 거는 이혼했을 때 이혼하고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는 사람이 기르는 사람에게 주는 게 양육비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양육비로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는 특별한 그런 그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손쉽게 받을 수 있고 내지 않는 경우에 감치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혼 당사자끼리의 일이에요. 따라서 아주 가까운 친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 좁은 의미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 가능한 게 뭐냐? 양육에 쓴 돈을 당신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느냐? 라고 그 돈을 약정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같은 돈인데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굉장히 다른 청구예요. 예.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위와 약정이 있었나? 즉 이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그런 사연을 보면은 양육비를 매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위 입장에서는 나중에 아니 양육비 서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기로 이미 우리 이혼할 때 했는데 그럼 나중에 지금 이제 장모가 기른다고 해서 이걸 양육비를 주겠다는 내가 약속한 적 없다라는 주장으로 좀 이해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약정이 있는가?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한 돈을 주기로 했는지 약정이 있는가부터 이게 대립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 좀 아이의 이제 복리 차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부모가 아이의 키울 때 내야 되는 건데 그걸 내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약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여워서라는 표현도 좀 등장했거든요. 내가 그래 내 이혼한 내 딸 그리고 전 사위 지금 살기 힘드니까 내가 그냥 기르겠다라고 해서 데려다가 자기 비용으로 기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결국 양육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전 사위에게 받을 수 있느냐는 이 둘 사이에 약정이 있었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럼 그 다음 단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냐? 제가 정리하면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으로 봤을 때 부부 사이의 문제군요. 네. 부부 사이의 문제고 아이를 키웠을 때 어떤 비용의 문제는 어떤 그 당사들 간에 약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 들어보니까 결국은 양육의 의무는 조부모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한테 있죠. 양육의 원래 같으면 부부가 양육을 하는 건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키우는 배우자 일방은 양육권을 가지고요.
키우지 않는 배우자 일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권리는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를 그러네.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그런 거는 사실 우리 민법상으로는 조부모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부모 두 사람이 가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키운다면 양육비 청구를 지금 얘기했던 거는 과거에 양육했던 부분,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약정이 있었다면 받는 그 부분을 손수희 변호사가 얘기를 했고 앞으로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민법에 지금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판례에 따라서 뭐 부당이득이든 어떤 약정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의 복리에 필요하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양육비 이행 심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바뀌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뭐 한 3촌까지 직계 존속을 포함해서 그 정도까지 양육비 같은 거 이런 게 인정된다면 또 면접교섭도 네. 마찬가지고 지금 현실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요새는 결손 가정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가 양육하고 조부모가 양육비를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 네. 법상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전에 이제 사위에게 이 정도 금액은 줘야 된다. 약정을 지금 순간이라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약정을 하는 거는 과거에 약정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육비라고 하는 부분은 부부 사이의 문제고 양육하는 어떤 비용의 문제는 약정을 통해서만 성립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